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느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마을 동네나 한때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 허리 굽고 백발이나 한머리들 많이 다녔을 거예요. 요즘에 그거 못 보시죠, 그죠? 거의. 그게 뭐냐면은 옛날하고 지금하고도 많이 영양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춘기 때 특히 30세 전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 잘 살아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골량이 지금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다닌 사람이 이제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제 많이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환자 정보를 보면은 뭐 여자분이 안만 해도 많이 90% 가까이 됐고, 평균 연령은 68세였습니다. 60대에서 70대가 대부분이었지만 68세. 아무래도 골절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골절이 많게 되겠죠. 그래서 68세가 됐고, 주거 지역은 서울, 경기 지역이 주로지만 그래도 지방도 그래도 어느 정도 포션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처음에 이제 진단했을 때 골밀도 수치입니다. 지금 여기 있죠? T점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골밀도를 했을 때 아까 그 그래프에서 찍히는 숫자가 T점수인데, 마이너스 1.0에서 하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그러고,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일 때를 골 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가 됐을 때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너스 2.5 이하에서 외국에서는 다 되는데 우리나라는 3.0이나 돼야지나, 그러니까 더 심한 환자들, 그리고 대상이 훨씬 적은 수한테만 지금 보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판독을 했는데, 지금 골다공증 환자가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했던 그룹에서는 68%나 됐습니다. 아까 시천 선생님 하셨던 전체적인 거는 전체 인구를 대비했을 때는 불과 10% 또는 20% 정도였지만은, 이거는 이제 골밀도가 평균 점수가 T점수가 마이너스 2.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68세는 많으셨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당연히 이것을 높일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집단이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골절을 보니까 아까도 나타났지만은 이제 척추골절이 제일 많았고, 고관절골절. 고관절이라는 것은 여기 대퇴골두 여기가 부러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골골절이 많은 순서대로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골절이 있는 환자들을 우리가 보니까 우리들은 이제 골밀도 사진이나 또는 엑스레이 사진 보고서 과거에 골절이 있었다고 알지만은, 근데 환자들은 모르고 있을 수도 많습니다. 그냥 뭐 골프 치다가 아이고 갈비가 좀 아팠다, 그것도 골절이 있었던 건데 본인이 모르고 넘어가고, 또 본인이 또 아이고 뭐 들다가 잠깐 삐끗했는데 뭐 그거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 이제 침묵의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골절이 인식되는 환자가 한 51% 정도밖에 안 되고, 한 49%는 뭐 본인이 이렇게 심각하게 골절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환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골절이 왔는데 그런 영향이 그러면 어떤 영향을 우리 사회생활 하는데 미치느냐. 그래서 그러면 골절에 대한 재발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부러진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또 부러지지 않나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자기가 사회활동 하는데 행동에 장애가 오게 됩니다. 아이고 이거는 내가 이건 무리해서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저거 하면 안 되지, 이런 게 48 절반 정도 가까이 됐고, 또 외출할 때 불편합니다. 아이고 여기 가면 안 되지, 저기 가면 안 되지. 삶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행동장애, 삶의 퀄리티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큰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팀적인 위축감, 무기력증,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무려 25%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합병증을 할 수 있는데, 합병증이라는 것은 뭐 폐렴, 욕창, 혈전, 색증 또는 뭐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뭐 별로 없고, 단지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하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골밀도 검사를 전체가 한 35% 정도밖에 지금 검진을 받고 있지 않는 걸로 되고 있고, 검진은 뭐 1년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진단 받고 있는 숫자 자체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적은 상태였다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됐고, 또 다음.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이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절이 있어가지고서 그때 이제 자기가 방문한 환자가 자기가 골절을 경험하기 전에 그러면 자기가 골다공증이 있었냐고 한번 진단을 받아봤었느냐 하는 거죠. 근데 받아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68%. 10명에 7명 정도가. 그러니까 골다공증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조심하고, 또는 필요하면은 영양 섭취 잘한다든지 또는 약물 치료한다든지 했으면은 예방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무려
그런 대처가 없이 있다가 그냥 골절되고 나서 보니까 골다공증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 바로 68%나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골절에 대한 인식 여부. 그리고 골절을 경험한 후에도 내가 이게 뼈가 부러진 것이 원인이 뭐겠는가, 골다공증에 대한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아이고 내가 그냥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부러진 거지 나한테는 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부러진 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또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부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치도 골밀도 검사하고 내가 제대로 치료받았다니까 하는 사람들 또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그냥 부러진 거에 대한 처치만 끝내고, 또는 내가 조금 뭐 좀 뼈에 좋다는 그냥 음식만 조금만 신경 쓰고 또 뭐 조금만 운동만 하면 좋아지겠지 하는 걸로 미비한 처치로 끝나는 경우들이 또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 골절을 경험하고 또 골다공증 그 다음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약 처방 환자는 골절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55%밖에 안 되는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하고, 절반 정도는 처방도 받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그 본인이 주변에 들은 얘기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지새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 그리고 또 약을 받는 그 환자들 3분의 1밖에 안 되는 환자 중에서도 또 한 3분의 1 정도는 또 약을 또 끊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약을 먹었는데 뭐 당장 눈에 띄는 게 없다, 뭐 또 생활하는데 내가 뭐 큰 문제가 없다, 또는 치료비가 부담이 되고 또 약에 조금 좀 위장관계 부담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먹기 거북하고 뭐 여러 가지 사전 이유로 약물 중단한 경우도 또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다음. 그래서 그런 약물 중단한 사람들도 나중에 보니까 불과 짧은 시간 내에 또 한 16% 정도에서는 또 골절이 또 다시 나타나서 바로 또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저희가 검사하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러한 그 진단하는 것, 또 그다음에 조기에 진단해야 되는 데서 전혀 신경을 안 썼던 거, 그다음에 또 치료받고도 또 약물 치료 제대로 안 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도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얻고 보니까 아주 저희들도 조심해야 될, 주의해서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보면은 그 빈번한 골절 부위는 척추, 고관절, 요골순이고, 그리고 인지도는 한 절반밖에 모르다. 그 다음에 골절 경험 후에 우리가 재발 우려로 인한 활동 장애, 또 외출 시 불편함, 또 삶의 퀄리티의 저하, 이런 것들이 위축감, 스트레스 등으로 삶의 질을 굉장히 저하시켰고, 또 진짜 그런 거 골다공증, 합병증도 우려하는 환자는 5%에 불과했고, 그 다음에 골절 환자의 60%는 골다공증을 의심하지 못했고, 약물 치료는 한 절반밖에 못 받았고, 그 외 다른 거에만 의존을 하는 미비한 대처를 한 경우들이 많았다. 그리고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의 68%가 골절 경험 전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다. 아까 얘기했던 10명 중에 7명은 진단을 조기에 받았기만 했으면 아마 대처를 바로 했었을 텐데 못했다 하는 것이 지금 우선 제일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행동장애, 그 다음에 삶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였고, 그 다음에 골절된 후에도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소홀한 상황임을 저희가 다시 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다공증의 조기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환자를 일찍 발견해내고 대처를 하면은, 그리고 또 발견된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약물 치료를 잘 하면은 우리가 노년 생활에 좀 더 윤택하고 삶의 질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해봤습니다.